전국에 존경하고 사랑하는 함께 통일로 가는 길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사 한상윤 목사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제가 12월 9일 날 박사학위 논문 본심이 잡혀 있어서 이번 주에 칸트의 순서 이성 비판 그 첫날 인트로덕션 강의를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 파일을 오래간만에 찾아보니까 너무나 뭐라 그럴까요, 어렵고 또 실기에 적당치가 않아서 부득이 오늘은 제가 국강산 강계토경 평안오태왕 그 성능 비문 강의를 하기에는 준비할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사실 오늘 뭐 급한 소논문이 조금 전에 완성이 돼서 이제 부득이 제가 그동안에 이제 번역을 좀 영어 원서를 한 50 몇 페이지까지 번역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그 서문을 지난 시간에는 전체적인 개괄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그 서문에 대한 강의를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간은 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바쁘고 여러분들도 바쁘시기 때문에 약 30분 선에서 끊는 걸로 하고 어디까지 갈지는 한번 진행을 해 봅시다. 그래서 오늘은 한민족 통일론 강좌 2입니다. 제가 쓴 영어로 쓴 On Human Sovereignty에 대한 이제 한글본이 제가 학위를 받고 난 뒤에 내년 초에 출간할 예정인 한글로 된 인간 주권론, 부제는 철학적 인간 사회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이제 서문 부분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강의라기보다 여러분하고 쉽게 읽으면서 함께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서문 1의 1입니다. 뭐 1의 1이라고 할 필요도 없겠네요. 뒤에 이제 1, 2페이지 다 이제 페이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 제가 읽고 좀 내용을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무상한 세계 속에서 스스로 염려하고 두려워하면서 외적이든 내적이든 모든 대상을 자기 자신의 마음의 영역 안에 자기 소유물로서 포함시키는 타고난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 자기중심의 성향으로부터 인간은 전생애 동안 자신의 뿌리 깊은 편견과 관심 속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그 삶에는 온갖 종류의 외적 영향들, 즉 종교, 철학, 이데올로기, 그리고 온갖 학문들이 주입되어진다. 심지어는 가족의 기원, 지역적 특징, 민족적이고 인종적인 성질과 어쩔 수 없는 세습적인 유전자들이 사람의 뒤틀린 심상으로서 작용해 왔다. 더욱이 그릇된 교설이나 정보가 허위이거나 그릇된 자료에 대한 정제 과정이 없이 무차별적으로 사람 자신의 두뇌에 퍼부어져 왔다. 그 결과 사람이 어떤 상황을 판단하는 기능은 온갖 종류의 세상적으로 헛된 가치들과 시시한 것들에 의해 더럽혀져 왔다. 이 끔찍한 결과는 우리에게 바람직한 사회에 대한 어떤 희망도 없는 지옥 같은 세상으로 타락시키는 재앙을 우리에게 가져왔다. 제가 며칠 전에 어느 아는 친밀한 목사님으로부터 이제 이메일을 하나 받았습니다. 카톡으로. 근데 내용을 보니까 현 정부가 곧 정권을 놓칠 것 같으니까 이제 그 정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비합법적인 방법을 지금 동원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심지어는 뭐 중국 측하고 손을 잡고 중국 북한과 손을 잡고 자신네들이 이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정권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그러한 정말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믿어야 하는지 말아야 되는지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보내왔습니다.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이 내용 자체가 허황된 것은 두말할 것도 없지만 과연 이것을 제작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또 그것을 무슨 목적으로 주변에 종교단체나 또는 자기 아는 지인들에게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우리 한민족들한테 퍼뜨리는 것인지, 물론 뭐 우파들의 장난이다 또는 소위 야당들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여당을 지금 이렇게 마타도 작전을 펼치는 것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좋겠는데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가짜 뉴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지고 거기에 흔들리고 심지어는 나중에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 때문에 국가가 위기에 빠지는 경우가 지금 우리에게 눈앞에 닥쳐진 현실입니다. 오늘 서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바로 그러한 우려 때문에 이제 이 편견이라는 문제, 인간이 사실은 그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듣는 경향이 있고 싫어하는 거는 그 배타적으로 거절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선택적 그 배타 경향 또는 확증적 편견이라고 합니다. 확증적 편견. 왜 그러냐면 인간성 본성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은 외부의 것을 다 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물론 먹고 살기 위해서 응애응애하다가 이제 어머니 젖을 빨면서 어머니의 젖이 나의 속으로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또 좀 자라면 이제 어머니가 먹여주는 그러한 영양들이 나의 몸에서 흡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어떻게 보면 모태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자라서 자기의 자아를 가질 때까지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존재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일종의 육체적인 그러한 영양이나 음식의 경우는 그렇다 치지만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이제 오감이 작동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태교를 우리가 중시하는 이유가 그건데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우리는 온갖 외부적인 상황을 사실은 우리의 그 태어나는 그 그 태어나기 전서부터 우리는 그 모든 오감을 사실은 뱃속에서부터 다 작동을 해서 이미 볼 거, 들을 거 이런 것이 다 어린아이의 뇌 속에 축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태어나면은 이제 인간은 이제 여기 맨 첫째 줄에 나오는 것처럼 이 무상한 세계죠. 이 세계가 여기서 무상한이라는 것은 이제 영어로는 evanescent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확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완전히 제법 무상이다, 재행 무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세상은 사실은 한 가지도 고정된 것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변화되는데 그 변화되는 세계 속에서 인간은 사실은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어려서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습니까? 저는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저만 그랬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아이들 시절에는 뭐 소위 우리 어릴 때는 뒷간에 오면 좀 뭐 옹달 귀신 무슨 뭐 빗자루 귀신 할 거 없이 뭐 도깨비가 나타난다 등등 이게 온갖 염려와 두려움의 대상 속에서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본다면 마음을 졸이면서 살았어요. 두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어려서. 뭐 나이 들어서도 뭐 우리가 이 세상 산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런 속에서 우리는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든 내적인 것이든 모든 대상을 일단 자기 마음에 자기 자신의 마음 안에 받아들이면 일단 전부 자기 소유물로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이걸 이제 칸트식으로 얘기하면 외감이든 외적인 감각, 외감이든 또는 내적, 내 자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내감이든지 간에 모든 대상은 다 자기화합니다. 자기화, 자기의 것으로 만듭니다. 인간의 성향은 외부적으로 들었던 뭐 냄새를 맡았던 만져봤던 뭐 먹어봤던 접촉을 해봤던 모든 오감을 통해서 바깥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자기의 내감으로 들어오면 내감은 다시 그것을 시간 속에서 정리정돈해 가지고 결국은 자기의 두뇌 속에 자기의 소유물로서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두뇌가 얼마나 복잡한지는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두뇌는요 정말 우주만큼 복잡한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다가 뭐 머리가 터져서 죽을까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뭐 아인슈타인이가 자기 머리에 10%, 15%도 못 쓰고 죽었대더라. 다 헛소문이고요. 인간의 그 두뇌는요 복잡하기가 우주만큼 복잡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한한 두뇌 회로에 그 뉴런 신경 구조가 설치되어 있어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두뇌는 발달하고 두뇌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가 나이 들어서 치매가 걸릴 확률도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나이 들으면 들을수록 공부를 해야 되고 나이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두뇌를 활용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모든 외적인 대상이든 내적인 대상이든 자기 마음속에 들어오면 전부 자기 것으로 바꿉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이 자기중심의 성향으로부터 전부 자기중심이란 말이에요. 사실 모든 것이 자기중심이에요. 인간은. 그 자기중심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또 천천적으로 이타적인 존재는 이 세상에 아마 없을 겁니다. 아마 있었다 그래봤자 예수 그리스도나 이제 있었겠죠. 그분은 뭐 신이시니까 그게 가능했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전부가 다 이기주의, 자기중심적 성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줄에 인간은 전생애 동안요 자신의 뿌리 깊은 이 편견, 이 편견, 진짜 인간은 편견 속에 살아갑니다. 내가 황인종이죠. 그리고 황인종은 황인종의 편견이 있어요. 백인은 백인들의 편견이 있습니다. 또 흑인들은 흑인의 편견이 있어요. 또 내가 좀 공부 좀 했네. 그리고 공부한 사람들은 또 공부 못한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있어요. 또 돈 좀 있는 사람들은 돈 없는 사람에 대한 편견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인간은 일평생 편견 속에서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위 현상학에 현상학을 썼던 사람 누굽니까? 훗살은 그랬거든요. 우리는 일평생 색안경을 쓰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편견. 이 편견이 바로 우리의 색안경입니다. 우리는 색안경 끼고 인생을 사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이 색안경을 빼내는 작업이 어찌 보면 철학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가 관심이 없는 것은 옆에서 지나가도 모릅니다. 사실은. 우리가 무수히 지나다니는 길거리의 그 전광판들이나 광고들이나 모든 것들 이렇게 보면요. 관심도 없어요. 사실은. 뭐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눈에 한번 관심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눈에 띄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 동양 철학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이제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가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깊은 편견과 관심 속에 갇혀서 마치 옥 속에 갇힌 플라톤의 말을 빌자면 동굴 속에 갇혀 사는 거예요. 편견이라는 동굴, 우상이라는 동굴 속에. 자, 이제 세 번째 줄 그때 봅니다. 그런데 그 삶에는 온갖 종류의 외적 영향들. 자, 우리한테 영향을 주는 외적 영향들 봅시다. 첫째, 종교. 무시무시합니다. 종교가 얼마나 인간을 망치는지는 여러분 잘 아시죠? 정말 선한 종교, 이런 종교 믿지 않고 이단에 빠지고 사이비 종교에 빠진 그 비참한 말년 보세요. 가정이 깨지고요. 몸 망가지고 돈 갖다 버리고 오만 가지 영적으로 혼탁해서 갈 길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 종교, 이게 전 세계에 지금 8만 9천여 가지의 종교가 있다고 하는데 그 종교로 인한 이 인간의 피해는 말도 못합니다. 우리가 정통파 종교라는 기독교, 도교, 유교, 불교 이러한 소위 고등 종교들이 가지는 선한 영향력, 그 선한 영향력에서도 사실은 또 문제가 있단 말씀이에요. 종교를 광신으로 가져가면 곤란합니다. 종교는 인간을 광신으로 몰고 갈 우려가 있어요. 광신자들은 이성이 마비되어 가지고요. 스스로를 이제 어떤 편견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냥 교주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자기를 가스라이팅 시키는 존재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대로 노예처럼 완전히 노예화 시키는 거예요. 요즘 한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종교들, 신흥 종교들 또는 이제 이단들 보면은 얼마나 사람들을 교묘하게 끌어다가 세뇌를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마음대로 우지좌지 가지고 놉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철학. 이 철학이요. 정말 좋은 것이지만 나쁜 것이에요. 저도 어려서부터 철학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중학교 다닐 때부터 이제 철학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철학의 문제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느 한 철학에 빠져 있으면 그 철학이 최고로 착각하지만 칸트를 넘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칸트가 마치 무슨 신처럼 여겨지는데 그걸 깊이 파헤쳐 보면 진짜 그 철학 엉터리 철학이거든요. 그런데도 그게 엉터리인지 몰라요. 헤겔도 마찬가지거든요. 마르크스는 더욱더 말할 것도 없고 이 철학 인간에게 악영향을 줍니다. 철학 잘 공부해야 됩니다. 이데올로기화 되면 이제 완전히 인간을 노예로 만들죠. 우리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갇혀서 사람을 때려 죽이고 전쟁을 일으키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혁명을 일으키고 이 세상을 얼마나 소란스럽겠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국수주의,
자기 민족이 최고라고 다른 민족은 뭐 다 정복해서 자기네들이 지배해야 된다는 그 도조의 그 황국서관 같은 이데올로기, 나치의 아리안 인종의 위대성, 막 히틀러가 얼마나 무시무시했습니까? 제가 어젠가 신문을 보니까 히틀러가 5만 명의 당원을 가지고 시작했다고 그러더군요. 나치당을. 그런데 그 5만 명의 당원이 정권을 잡아가지고서는 나중에 몇만 명으로 늘어난 줄 아세요? 그때 당시에 독일 인구가 3천만이 좀 넘었는데 1,000만 명이 나치 당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국민 전체가 사실은 전범자들이었던 거예요. 당시에. 이게 이데올로기의 무시무시한 폐해입니다. 아리안 인종의 우수성. 아리안 인종은 세계를 구원할 그런 메시아적 사명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런 황당무계한 이데올로기 위험합니다. 이데올로기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그리고 온갖 학문들이요. 물론 학문들이 다 진리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학문들도 가짜가 상당수 있습니다. 학문들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학문들을 냉철하게 보셔야 돼요. 특히나 지금 앞에서부터 얘기한 종교, 철학, 이데올로기, 학문 이런 것들을 우리가 냉철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그저 남들이 주입시키는 대로 따라가면 완전히 그들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요. 우리 가족의 기원, 내 핏줄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내 핏줄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내 가족으로부터 오는 기원이 엄청나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 편견에. 내가 한민족이다 그러면 한민족은 나 혼자서 그냥 졸지에 톡 떨어졌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한민족의 성원이 될 때는요. 나의 몸 안에는 적어도 100만 명의 피가 섞여 있습니다. 거기에는 장씨도 있을 거고요. 이씨도 있을 거고요. 김씨도 있을 거고요. 뭐 박씨도 있을 것이고 한씨도 있을 것이고 임씨도 있을 5만 가지 사람들의 피가 다 모여서 민족이 되었어요. 거기서 오는 그 편견이 얼마나 크겠어요. 한민족은 뭐 우수하다. 한민족은 또 못났다. 열등하다. 이거 다 가족으로부터 오는 기원입니다. 핏줄로부터 오는 기원. 지역적 특징. 저는 제일 싫은 게 이 지역주의 따지는 사람. 경상도 사람들이 예전에 박정희 영향으로 인해서 전라도 사람 보면 얼마나 욕을 했어요. 전라도 사람들은 다 배신내 그 싹시 농후하다 이따오 소리를 했고 또 전라도 사람들은 경상도 사람들 보면 무지막지한 인간들이라고 엄청 싫어했습니다. 또 서울 사람들 보면 전부 깍쟁이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지역적 특징은 다소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지역적 특징은 사실은 어느 특정 세력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한 것이에요. 사실은 지역적 특징이라는 것은 대단히 애매모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적 특징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편견을 많이 가지게 된 거예요. 편견 버리셔야 됩니다. 저는 제일 아름다운 부부가 전라도 남자가 경상도 여자랑 결혼하고 경상도 남자가 전라도 여자랑 결혼하고 서울 남자가 저기 제주도에 가서 제주도 여자가 결혼. 이러한 그 혼합적인 것이 좋지 무슨 뭐 지역적으로 무엇이 어쩌지 이런 편견 다 버리십시오. 배운 사람들이 특히 지성인이라는 자들이 이런 말 할 때 저는 얼굴을 다시 들여다보면 이 사람 제정신이 있는 건가. 그 다음에는 민족적이고 인종적인 성질,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다 물론 황인종은 종교적이었습니다. 이 세계의 모든 종교가 황인종으로부터 거의 시작됐지 않습니까? 유교, 불교, 도교, 기독교, 이슬람교 다 황인종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또 이 세계의 또 학문들을 과학들을 보면 거의가 또 백인들이 주도적으로 했거든요. 흑인들은 음악에 뛰어난 건 사실입니다. 리드미컬해요. 그 사람들 얼마나 음악성이 뛰어난지 제가 보스턴에 있을 때 보면은 그냥 흑인들은 그 옷가게 옷을 사러 들어와도 음악이 이제 댄스 음악이 나오면 그냥 몸을 흔들면서 애를 안고 흔들면서 그리고 들어와요. 그 음악성 때문에 어쩔 수가 없더라고. 그 다음에 얼마나 이 육체가 유연합니까 흑인들이. 흑인들은요 사실 또 굉장히 사람들하고 정서적으로 교감이 많습니다. 백인들은요 제대로 사귀려면 10년 20년 걸립니다. 그 사람들은 제 속을 잘 얘기를 안 해요. 시간이 지나고 이 사람을 믿을 만한가 안 믿을 만한가 돌다리 두들기는 식으로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 사람 믿을 만하다. 그럼 그때부터는 온갖 지원을 아끼잖아요. 근데 흑인들은 처음 만나면 하이 하면서 그냥 바로 안아버려요. 그러고서 그냥 바로 친해져. 그리고 조금씩 잊어버려요. 이게 인종적인 성질은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게 편견화돼서는 곤란한 겁니다. 그리고 또 세습적인 유전자들, 세습적 대저 유전자, 요즘은 어떤 이론이 성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유전자도 지금 자기가 열심히 지금 공부하고 자기가 열심히 수도하고 자기가 열심히 갈고 닦으면 그 유전자는 그 우월한 유전자는 누구한테 가요? 자기 후손들한테 간대요.
그게 증명이 되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그런 후천적인 것들, 소위 그걸 이제 acquired gene이라고 그러는데, 이 acquired gene은 후천적 유전자들은 그렇게 세습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나 현대 과학에서는 우리가 후천적으로 획득한 형질들도 다 유전되는 걸로 그렇게 밝혀져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사람의 뒤틀린 심상으로 작용한다. 심상이 뭔지 아시죠? 마음의 상.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상은 어떻게 본다면 파도와 이렇게 고요한 그러한 이제 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파도가 치고 막 이러면은 거기에 온갖 감정이 섞이고 편견이 섞이고 뭐 기분 학상 뭐 이렇게 섞이고 이러다 보면 그 심상이 뒤틀려 가지고 좋지 않게 작용합니다. 더욱이 그릇된 교설이나,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줄 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릇된 교설은 닥트린, 가르침입니다. 아주 굳건한 가르침을 닥트린이라고 그래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들, 종교단체에서 가르치는 것들, 또 어느 단체에서 가르치죠. 교설입니다. 그 단체만에 확인된, 자기네들이 확증적으로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설입니다. 또는 정보. 지금 정보는요, 우리 지금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어서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한테 들어오는 정보가 사실 우리가 뭐 평균적으로 이 휴대폰을 가지고 조작하는 시간이 몇 시간인가 뭐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걸 보면은 대단합니다. 지금 대여섯 시간은 기본이고요. 어린아이들은 뭐 하루 종일 이 휴대폰을 끼고 산다고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충격적인 뉴스를 본 것이 그 아이가 중학교 아이인데 부모가 그 휴대폰을 못 쓰게 했다고, 아니 이 부모를 갖다가 왼수 대하듯이 대했다는 거 아닙니까? 요즘 애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정보가 이게 우리가 휴대폰을 통해서 전 세계랑 연결돼 있고 인터넷이 우리에게 주는 이 어마어마한 정보, 이거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지금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깨끗한 인터넷의 세계고 그 지하에 그 암흑가가 있듯이 암흑적인 인터넷의 지하 세계로 가면은요, 거기에는 뭐 살인 청부부터 시작해서 뭐 유아 납치 뭐 등등 뭐 오만 가지, 포르노 뭐 등등 완전히 인간으로서 차마 인간의 그 거대한 인간은 사실은 정말 100% 중에서 암흑의 세력이 얼마냐라고 봤을 때 이 우주는 놀랍게도, 여러분 뭐 들으신 얘기일 겁니다. 아마 우주는 거의 70-80% 이상이 다 암흑의 세계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 인성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인터넷 세계, 지하 세계로 가면 그런 그 암흑의 정보가 어마어마하게 횡행하고 있습니다. 돈만 가지면 안 되는 일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뭐 무기 구매요?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정보가 사실은 허위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나오는 정보를, 예를 들어서 뭐 유튜브에 어떤 정보가 나왔다, 일단 믿지 마세요. 어떤 정보도 믿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강력히 권하고 싶습니다. 유튜브에 나오는 정보요, 믿지 마세요. 뉴스에 나오는 정보요, 믿지 마세요.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무슨 뭐 경향신문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거짓인가 진실인가, true or false 판단하셔야 돼요. 그 그릇된 자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뭐 가짜 논문, 뭐 가짜 자료, 완전히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과연 올바르고 확실한 것들만 가지고 이 세계가 움직여지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오늘날 이러한 거짓 교설, 거짓 정보, 거짓 자료, 이런 것이 정제 과정이 없이 무차별적으로 우리의 두뇌에 퍼부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맞아서 지금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우리가 지금 얼마나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지,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은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AI의 노예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에 우리가 그 빅 브라더, 나중에 인류를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인간이 만들어낸 지금 그 인공지능이 우리보다 뭐 1조 배나 머리가 더 좋다고 하는데 무슨 수로 당하겠어요. 그 결과 사람이 어떤 상황을 판단하는 기능은 온갖 종류의 세상적으로 헛된 가치들, 이 헛된 가치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뭐 금전적인 그 금전 만능의 가치로부터 시작해서 종교 만능, 또 학문 만능, 뭐 여러 가지 가족 만능, 모든 가치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헛된 가치들이 많은가. 시시한 것들, 제가 영어로는 하그워시라고 그러는데 시시한 것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정말 쓰레기 같은 소리들, 이런 것들에 의해 우리의 머리는, 우리의 인식 능력, 판단 능력은 더럽혀져 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정말 수도 생활을 해도 요즘은 옛날같이 뭐 수도원에 가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세상 속에서 그저 사막에서 그저 하늘의 별과 달과 해와 나무와 또 모래먼지만 보면서 정말 절대자를 생각하는, 뭐 그렇게 살 수가 없거든요. 지금은 그냥 이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적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이 5만 가지의 거짓 정보들, 거짓된 교설, 거짓된 그 이데올로기, 편견, 이런 거에 의해서 우리의 이 두뇌는, 우리의 이성은 완전히 더럽혀져 온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땠어요, 여러분? 이 끔찍한 결과는 우리에게 바람직한 사회에 대한, 결국 우리가 말하는 것은 사회가 어때야 되느냐. 우리 인간은 개별적으로 살아갈래야 살아갈 길이 없어요. 혼자서 산속에 들어가서 살고 싶어도 가능치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바람직한 사회에 대한 어떠한 희망도 없는, 정말 희망이냐고는 아무것도 없는 지옥 같은 세상으로 지금 점점 젊은이들이 지쳐하고 있습니다. 잡을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요. 정말 먹고 살기도 힘들어서 허덕이는데, 있는 자들은 참 1,000만을 투자해서 뭐 얼마를 벌었다고요? 뭐 800억을 벌었다나 900억을 벌었다나,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황당무계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세상, 공정치 않은 세상, 정말 지옥 같은 세상,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세상에서, 이 사회에서 나 같은 사람은 왜 존재하느냐를 스스로 반문해야 될 만큼 비참한 심정을 느끼는 그러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들이 다 어디에서 왔습니까? 인간의 뿌리 깊은 편견과 그 타고난 이 타자, 외적인 것 모두와 내적인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러한 이기적인 본성에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세상에서부터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정말 플라톤의 말 맞다나 동굴의 우상 속으로부터, 동굴로부터 우리가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바로 이 인간 주권론은 이러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 이러한 편견과 또 무가치한 것들에 사로잡혀 있는 어리석음과, 정말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탐진치의 그런 어리석은 이러한 것들을 다 버리고,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정말 온전히 순수하고 깨끗한 영혼이 되어서 pure in heart, 마음이 순수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러한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바로 철학적 인간사회학인 인간주권론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편견의 문제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그 인간주권론이 보니까 그 서문이 약 5페이지가량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한 페이지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 조금 진도를 내가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알아가야 할 것들이 뭔가, 우리가 인간이 주권을 갖기 위해서 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떳떳하고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참다운 인간, AI를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인격과 능력과 또한 덕성을 갖춘 그러한 인간다운 인간이 되기 위한 길이 무엇인가를 탐구하는 이 과정에 저와 여러분 다 함께 가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